2022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한국 행사 기업가 정신 연구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박수는 조금 이따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담당하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문화조성본부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 다들 힘이 빠지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연구자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한 2시간 정도 쭉 지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 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연습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보이스가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요. 네,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 간 접촉을 좀 꺼리게 되면서 언택트 분야는 확대되었고요.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이른바 얘기할 수 있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업가 정신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학습 도구의 다각화가 여기에 대한 그 사회적 요구나 또 일선에서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서 연구 기반의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고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공모를 했고요.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공모를 해서 총 7건의 연구 계획서가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 3건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된 3건은 제가 이제 중간 보고 때도 잠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수렴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공유의 장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포럼이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주제들은 이따가 저희 연구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앞서서 쭉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사례 기반, 뭐 요즘은 이제 로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지역 사례 기반에 대한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제도전 그리고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ESG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3분의 발표자와 그리고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쪼록 이제 사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건 한 분 한 분 발표를 할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포럼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재단의 기업가정신연구소 홍길표 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세션 하실 분들 먼저 올라오시죠. 토론자도 같이 올라오시죠. 조 교수님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일단 저희 기업가 정신 주간 한국 행사 GW 코리아 2022에 참석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 프로그램인 저희 연구자 포럼에까지 나와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포럼 좌장을 맡은 기업가 정신 연구소 소장 홍길표입니다. 오늘 본 포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발표가 있고 토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지역 사례 기반 문제 해결형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발표를 맡으신 중앙대학교의 최용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최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 업무까지들 하고 계셔서 어렵게 모신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혁태 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학교 연구자면서도 동시에 VC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한양대학교 최경철 교수님. 예. 일단 바로 뭐 내용을 듣는 게 좋으니까요. 예, 발표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좀 해주시고 토론은 각각 5분씩. 끝나고 나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간 4개월 넘게 연구했던 결과물을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연구자로서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이라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몸소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화해서 우리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보급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제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들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역량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해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 과정화하고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교육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이 교육 단순히 교육 과정 설계에 그치지 않고 제가 실제 이번 2022학년도 2학기에 교육 과정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문제점들을 계속 피드백 받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1차본이라면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은 아마 2차본의 어떤 한류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차는 서론, 그다음에 이론적 고찰, 연구 결과, 결론, 그다음에 사례 중심을 말씀드릴 텐데요. 서론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의 문제가 비단 우리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에게 더구나 이런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는 SDGs나 기업 차원에서 ESG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발적인 민간에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된 창업자들도 이러한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교육의 역할과
그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치는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에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그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 진취적인 역할 또는 그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등등을 배양할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정주 인구로서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필요 사항들을 좀 적어봤고요. 이론적 배경은 던하님 얘기 1972년도에 얘기한 이 문제 인식과 분석, 계획, 조치, 평가 차후 단계에 거치는 이런 원 서클에 관련된 기본적인 모형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학생들은 그것부터 막혀버리거든요. 과연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인식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 있어서 제가 가장 이번 교육 과정에서 개발해서도 염두를 뒀던 것이 문제의 발굴 인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중심적 접근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인지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함으로써 진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능력들을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대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내어주시고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학생들이 개발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게 PBL 수업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서비스되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문제 인식을 해서 발굴하는 케이스는 그게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첫 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직 차원에서의 지역 문제 해결이 있었습니다. NGO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조직 유형을 떠나서 누구든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제가 구분돼서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리면은 저 맨 끝에 나와 있는 사회 공헌형, 즉 이제 벤처 시대도 일정 정도의 어떤 생계 유지나 기회 추구형을 지나서 이제는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즉 요즘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ESG 활동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연구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많이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요와 같이 각각의 영향별로 좀 저희가 쪼개가지고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저는 몇 차례의 델파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요인들을 추출해낸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뒤에 어펜더스에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35개의 역량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요인들이 과연 여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23개의 역량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역량들이 어떤 학습 방법들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해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그 각각의 단계를 문제 발굴, 분석, 계획, 조치, 평가라는 이 5가지 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발굴, 분석, 계획, 조치, 평가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맨 앞단에 있는 발굴의 가장 그 핵심을 뒀던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디자인 싱킹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는 것들은 이미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엔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적어도 팀빌딩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라포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 중앙대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흑석동 동작구 혹은 서울시에 있는 문제들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네가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딥다이브 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찾았습니다. 각각의 템플릿을 제가 각 단계마다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실지에 대한 워크시트를 이제 매 주차마다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크시트와 이 관련된 학습 논문의 게재는 당연한 거였고요. 한계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뭐냐면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자 분들과 연구자님들과 교수님들께 한 번 더 제가 컨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앞에서 뽑아놓은 기업가 정신 역량과 실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때 어떤 역량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검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이거를 3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9월 달에 있는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단기간에 교육과정에 대한 템플릿이라든지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서 실제 교육과정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와 창업 사례라는 교과목 안에서 이 템플릿과 교육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해서는 죄송하지만 들들 볶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한 28명 되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강의평가 점수는 매번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번 숙제가 나가고 과제가 나가며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끔 나가는 수업으로 에브리타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 발굴, 문제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세 가지의 어떤 꼭지에 잡혀져 있는 템플릿을 만들고, 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지의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 문제를 스스로 갖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해주면은 그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아마 이번 중간고사 이후 제가 학교를 간 다음 주부터는 그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제가 디브리핑 한 다음에 그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출을 나머지 학기에 아마 학생들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단계들을 제가 이것도 표준화해가지고 각 학교에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모든 것들을 교육 과정을 1년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정리에 따라서 다른 학교, 다른 대학에도 한번 적용할 수 있게끔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템플릿은 간단하게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지금 참관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만은 각각의 내용들을 다 채워야지만 집에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날 활동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온라인화 돼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팀 내에서 활동하는 건데 학생 수가 28명,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팀별로 지금 활동을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고 있고요. 특히나 플립러닝 방법을 써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듣게끔 하고 오고요. 실제 수업 시간 3시간 동안은 토론하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간 안에서 토론하고 활동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컬실록 지리지라는 인프라를 좀 활용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문제를 온라인 사이트에 아카이빙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은 정규교과 3학점짜리 수업인데요. 비교과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특히나 저희가 지역을 선정했던 지역은 나주 지역입니다. 전남 나주. 전남 나주의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직접 우리 학생들 10개 조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발굴을 하고요.
지난주에 금토일 날 실제 나주 지역에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문제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했고요. 그 가설 검증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진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문제형 기업가정식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도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 연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 시작점에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 시작이 다른 연구자분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업은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충분한 정주 인구 역할로서 창업이 생활화되고 그 안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교육과정 연구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실천으로 옮기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액션 러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력에 대해서 같은 동료로서 좀 많은 좀 에너지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발표에 대해서 먼저 권혁태 의장님께서 간단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한 4년 전부터 그 지역 펀드들을 운영하면서 이제 지역 창업자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굉장히 크게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지자체나 뭐 중앙정부에서 하드웨어나 자금적인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그 뭔가 창업자가 제대로 좀 그 성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뭐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광역시 정도만 가도 그나마 나은데 그보다 더 그 작은 지자체들을 가보면은 그냥 딱 공간만 있지 실제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혀 없어서 와 진짜 지역 창업자들에게 조금 더 맞춤화된 창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뭐 그 필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예, 일단 지역에서의 어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뭐 자금 지원 정도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이 더 필요한데 어찌 보면 지금 최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이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금 복돋아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토론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최경철 교수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용석 교수님의 연구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또 실행을 하시면서 또 이런 연구에 대한 주제를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세션부터 제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저희 그 임정욱 창업센터장께서 창업실장님께서 벤처 창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저희 그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이제 6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인프라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게는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각 지역이나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최용석 교수님의 이런 연구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지역의 생태계, 창업 생태계, 기업가 정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론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번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서 이제 제시하신 부분이 이제 지역 기반 문제 해결형 역량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연구 주제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각 지역의 창업자들의 그 창업 성공력,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창업자의 어떤 창업 그 역량, 뭐 능력을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저도 이제 이전에 그 경영 컨설팅 회사를 좀 다녔던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자문해 줬던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도 각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직원들의 역량,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역량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링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지역 그 학생들의 창업의 역량을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링을 이제 쓰신 걸로 저도 사료가 되는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각 우수 성과자들의 행동들을 팔로우업해서 우수 성과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잘 벤치마킹하거나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역량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역량 모델링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지역 기반의 우수 성과자들이죠. 우수 성과자 그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우수한 창업을 했었던 창업자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그들의 역량들이 잘 추출이 되고 나면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기존의 학생들에게 지역에 기반인 학생들에게 그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의 요번에 이제 교수님의 역량 부분들이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뭐 재현일 수도 있고 제가 또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또 교수님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본다면은 제가 이 연구 과제를 좀 미리 좀 그 리스트를 사전에 좀 스터디했었을 때 보면은 역량 부분과 학습 지원책 부분의 연계성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된 커리큘럼화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존에 있어서는 그냥 그 모델 역량과 그런 학습 지원책이 액티비티나 이런 기본적인 형태로 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그 우수 성과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커리큘럼화돼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좀 같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본 연구가 좀 더 학생들에게 구체화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체계로서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과거의 경험치와 이런 내용들을 좀 더해서 교수님께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더해서 제언을 좀 드리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은 한대 최 교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중대 최 교수님이신데 두 최 교수님이 붙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뭐 역량과 이제 학습
프로그램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언도 좀 해주셨는데 아마 질문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문제 해결 역량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델파이 방법을 써서 도출을 했는데 실은 더 좋은 방법이 역량 모델링에서 얘기하는 베스트 퍼포머의 것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냐 아니면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셜 벤처들이죠 주로 이런 쪽에 있어서를 위한 기업가 정신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좀 토론 과정이나 여기서도 좀 명확하게 전달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그 권혁태 회장님과 최경철 교수님의 좋은 의견 제가 다 메모를 했고요. 사장님의 의견도 다 적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최경철 교수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저희 연구진에서 똑같이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역량을 가지고 모델링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서서의 델파의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 연구 결과 한계점에도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 이후는 사실은 인피니카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역량을 뽑아냈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화해 가지고 저희가 검증 자체를 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역량 모델을 한번 좀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제가 연구를 단순히 4, 5개월짜리가 아니고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받아서 저희가 또 향후 모델링 하는데 작업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이슈 사항을 또 이제 저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그 창업을 기반으로 한 로컬 창업자들을 육성하는 사업과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로컬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회 혁신과에 관련된 교육 과정이 두 가지 트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가 정신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비단 원웨이로서의 창업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은 모든 학생들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회혁신과 소셜벤처 더 나아가서는 정책적 제안까지도 저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창업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회 혁신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적 제안은 쓰레기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이 또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도 사회 혁신도 혹은 정책적 제안도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비단 그 대학에서 말하는 창업 쪽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취창업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발표와 토론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제 플로우에서의 질문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너무 세션이 길어지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플로우에서 질문 받는 것은 세 세션이 다 끝나고 나서 일단 세 분 발표자를 다시 모실 예정입니다. 그때 좀 플로우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일단 첫 번째 세션은 지금 과정을 통해서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발표자 두 분의 토론자한테 좀 격려 및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세 분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역량 모델 개발과 기업가 정신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실패한 기업가의 재도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주제, 여기에 또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대상, 이들을 대상으로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우리 경기대학교의 임진혁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임진혁입니다. 해당되는 토론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실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공공기관 중에 하나죠.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업무들을 실제로 이제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김진희 책임 전문위원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이 기업가 정신 연구의 가장 선두주자로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신 우리 배태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임진혁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방금 소장님 말씀 주신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역량 모델 개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신용재단의 박성희 박사님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서울산업진흥원의 김재영 박사님도 창업 실패 관련된 연구를 다수 하시는 연구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최현희 박사님도 기업가 정신 교육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훌륭한 박사님들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을 충족시키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너무 취약한 외부 환경,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었는데 그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은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재정적 지원이 이들의 재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점에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확보된 후에 창업을 시행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들이 어떠한 본인의 과거의 경험 또 상황에 의해서 창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기 확보된 역량을 토대로 창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관점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1200편 정도의 논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미흡이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의 역량, 창업가의 역량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저희 핵심 키워드인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에 관한 연구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저도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육을 역량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요구받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상당수의 이러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돼서 프로그램이 개설됐느냐? 저 스스로 좀 반성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수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도 부족함으로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론적 배경에 관한 부분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 도입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공고히 해보자라는 저희 연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먼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저희 국내 학술지 중에 재도전 혹은 창업, 소상공인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된 1200편의 논문을 1차적으로 소팅을 했고요. 저희가 수립한 여러 선별 기준에 따라서 최종 24편의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 연구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역량군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역량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창업가 역량, 소상공인 역량 그리고 실패 회복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역량군을 도출했고요. 이어서 조금 전에 토론에서도 좀 언급을 주셨는데 BEI 행동사건 인터뷰죠. 즉 그 분야에 성공적으로 혹은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총 저희가 7분 행동사건 인터뷰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즉 제도전의 소상공인으로서 제도전에 성공적인 혹은 안정적으로 안착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행동사건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1차로 도출한 역량군이 과연 부합되는지, 이분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추가 도출될 역량은 없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정서 회복 역량이라든지 자금 확보, 그리고 재무 관리, 사업 계획, 그리고 뭐 시장 분석, 실패 극복 노력, 저희가 당초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역량 다수가 성공적으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수 도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디스커션을 2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이 역량 모델링과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두 분의 역량 개발 전문가 그리고 한 분의 HRD 전문가를 직접 섭외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도출한 BI를 통해 도출된 역량 모델링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총 12분의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델파이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4분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연구자, 3분의 역량 및 심리 전문가, 그리고 5분의 제도전 소상공인 및 현장 컨설턴트에게 저희가 초안을 마련한 역량에 대한 전문성 혹은 내용 타당도 등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명확성, 대표성, 포괄성 등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대파이 분석을 제공을 했습니다. 1차에 있어서는 182문항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고요. 삭제된 문항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서는 56문항, 마지막 3차에서는 저희가 도출된 문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좀 요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결과 저희가 빨강색으로 표기해드린 대로 저희는 총 2개의 역량군, 8개의 세부 역량, 그리고 72개의 행동 지표를 최종 개발을 1차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제도전 창업가들에게 과연 우리가 개발한 역량이 교육으로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제도전 창업가 18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IPA 기법이라고 해서 역량군별로 필요도와 혹은 중요도 등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매트릭스화한 설문을 연구 결과를 마련했습니다. 쭉 간단히 살펴보면 제도전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도 하지만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역량은 판로 개척 역량, 실패 경험 극복, 또 제도전 소상공인 스스로 높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역량은 제품 및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 차별화, 긍정적 자기 조절.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에 관한 역량은 사업 기획, 또 개인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라고 판단된 역량은 사업기의 포착, 운영관리 역량, 이렇게 매트릭스 함으로써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매트릭스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피교육자죠, 교육 대상자들입니다. 180명에게 교육 요구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뭐 선호하는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마련된 교육과 별도로 국내의 유관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직접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몇몇 유사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제도전 사관학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되는 재창업자 교육, 그리고 서울시 자영업센터에서 진행되는 소상공인 아카데미,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중점으로 저희가 사례 분석을 했고요. 직접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제도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미흡점,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관련 분야의 14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1차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CVR 값 기준으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주관식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출한 모듈 1, 2, 3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받아서 유용한 내용, 도입이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가 2가지 핵심 내용을 본 연구 결과로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제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소상공인 역량으로 관련된 6개의 역량, 그리고 실패 회복 역량군으로 2개,
그리고 관련된 행동 지표를 보시는 화면처럼 쭉 72개 행동 지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역량을 교육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에서 총 3개의 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듈에서는 제가 좀 안 보여서 이쪽으로 가서 좀 하겠습니다. 예. 제도전 멘탈 시뮬레이션 역량 강화 모듈입니다. 아까 역량 모델링에서 말씀드린 긍정적 자기조절과 실패 경험 극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것 같은 교육 목표와 수행 준거 및 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실패 원인과 분석, 학습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패 경험 극복 사례, 회복 탄력성 강화 주제로 첫 번째 모듈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모듈을 가장 심혈을 좀 기울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교수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실패 경험이 다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외부화시키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강사 한 명이 전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FT라고 불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불리는 1인과 교육생 5명으로 구분된 소그룹화된 교육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제도전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통해 실패 경험 극복 사례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듈 2에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중에 준비 사고 영역으로 말 그대로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판단으로 사업기회 포착, 사업기획, 사별 차별화 역량을 중점으로 교육하고자 커리큘럼을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모듈은 역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모듈인데요. 세 번째 모듈에서는 직무 활동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아까 역량 모델링에서 강조된 운영 관리, 판로 개척 역량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뻔한 이론 교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문제 해결식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사전에 교육 대상자들이 현장에서 운영 관리라든지 판로 개척 등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과거에 어떠한 부분에서의 실패가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지 등을 통해서 도출하고 교육자에게 넘겨진 후에 현장에서의 교육이 그런 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연과 시사점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최초로 제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강사의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 아닌 FT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소그룹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배우는 교수법을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이 끝난 후에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 예를 들어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후에 역량 진단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교육 후에 본인의 미흡한 역량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그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 교육이나 재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계점 및 추가 연구 계획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보통신업부터 요식업까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저희가 제시한 역량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향후 좀 기회가 있다면 대표적인 소상공인의 직무군, 업종군을 좀 구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BEI를 비롯해서 대표까지 한 번 더 연구를 한다면 직종에 맞는 역량 모델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역량 개발 교육이 사실은 창업 분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요. 아까 우리 먼저 패널 분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기업 기관들에서 승진자라든지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과 역량 평가를 A씨나 D씨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한 역량 개발과 평가에서는 꼭 시나리오 베이스로, 즉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과정에서 역량을 평가하는 형태인데요. 저희 창업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창업 평가를 들어가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프리젠테이션 사업 계획서만을 보고 한 창업가의 창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자금 확보 문제,
더불어서 인사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과제로 개발할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개발이 됐는데 향후에 또 저희에게 주어질 기회가 있다라면은 위기 및 문제 상황별 제도전 시나리오를 이 8개의 역량에 기반해서 개발하고 이를 제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역량 개발 DC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역량 평가 A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진혁 교수님께서 소상공인에다가 재기도전이라는 어려운 주제 그리고 이제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수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연구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셔서 연구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좀 계기로 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진희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연구가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역량이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는 건 참 이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뭐 30년 정도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업무를 했었고 실패하신 그 사장님들 이렇게 많이 뵈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도전할 만한 이런 역량을 갖췄는데 금융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이제 제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지켜보거나 뭐 이렇게 한 입장에서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혹시 해외에서는 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반영할 만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하신 내용 중에 이제 변수 중에 보면은 제도전 창업자 역량에서 창업가 역량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일반 기업과 기술형 창업을 하시는 기업가와 소상공인 사장님들 간의 이 역량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역량을 구분해서 이렇게 뭐 연구하거나 이런 기회는 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신 거에 어떤 특별히 좀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판로 개척의 디지털 역량 이런 게 이제 하위 변수로 돼 있는데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선행 변수로 이렇게 연구가 된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을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도전 창업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뭐 상담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가르칠 게 없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사업의 강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거기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좀 맞춤형으로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시면서 기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뭐 케어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겪고 계시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인원이 좀 제한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좀 폭넓게 이런 정신적인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좀 수행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신용 우리 보증재단 실무를 하시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네요. 5가지 그 질문을 하셨는데 잘 메모하셨어요? 예, 조금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배태준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배태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깊은 연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뭐 문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소상공인 7명 선정해서 인터뷰까지 하시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맞춰가지고 뒤에 가서 델파이 분석, IPA 분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 방대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진들께서 그 제도전 소상공인 제도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도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제도전 쪽이 굉장히 이 연구도 어렵고 실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무를 하는 수밖에 없고 연구는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연구해야 되는데 실무에 계신 분들이 또 잘 없으세요. 100명 실패하시면은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제도전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성공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굉장히 좀 비율이 낮다. 그리고 또 접촉하기도 힘들고 그냥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또 드러내시기도 싫어하시고 그래가지고 연구자로서는 굉장한 애로가 있는 지금 이 그 타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 과정을 개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너무 방대한 양을 다 조사를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딱 도출된 결과 내용이 그 제도전 그리고 이쪽에 특화가 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 물론 이제 그 제도전 쪽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 경험 극복 대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너무 그냥 일반적인 창업 교육, 일반적인 교육 내용들이 또 줄을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저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금융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 경영 때문에 실패했어요, 예측을 잘못해 실패했어요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제도전 기업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면 이제 이런 좋은 거는 좀 배제하고 이 실패 극복 쪽 그리고 제도전 쪽 여기에만 좀 초점을 온전히 맞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 뭐 소규모로 해서 토론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조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크게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나의 실패로부터 얻는 거는 별로 없다.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얻는다. 그리고 나의 성공으로부터 내가 얻는다. 이런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구가. 그래서 이게 본인이 실패하면 본인의 실패로부터 많이 얻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남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패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는 이런 프로그램이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2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연구를 보니까 또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해서 극복해 보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직접 연사로 나서가지고 뭐 이런 여기 이제 극복 사례 경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부각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저도 좀 나중에 참고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특히 뭐 제도전에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날카롭게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셨는데 그 통틀어서 앞에 우리 김 전문위원님도 그 제도전과 관련해서 해외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정신적 치유 같은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좀 제도전 얘기 부분을 조금 많이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상공인에 특화된 어떻게 보면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특성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이니까요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보단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직접 소상공인들을 마주하시면서 또 실무적으로 유용한 또 피드백을 주셨고요. 또 우리 두 번째 말씀 주신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연구하면서 배 교수님 논문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막상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뵀는데 또 좋은 논문을 써주신 교수님 뵈니까 또 영광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외 사례 연구를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전 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금융 지원이 대다수고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 실패 극복을 위한 다른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모든 해외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검색하지는 혹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초기에 연구 초반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금융 지원 정도 위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좀 목격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소상공인 역량과 창업가 역량을 구분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처음에 가설이 소상공인 역량과 창업가 역량은 다를 거라는 가설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 때 3대 역량군으로 구분을 했는데 막상 BEI를 하고 대파이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니 소상공인 역량과 창업가 역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량군이 두 개로 이제 모여진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데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연구가 좀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이걸 기반이나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또 재단에서도 이런 분야의 실패 치유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배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도전에 특화된 연구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아까 언급 주신 대로 여러 타이틀이나 네이밍에 있어서 제도전을 좀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100%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공감하고 연구진과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런 것이 좀 목격이 됐습니다. 저희도 당초의 가설에 제도전자는 초기 창업가와 분명히 다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거야 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도전 소상공인한테 물어보니 기본 역량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했다.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사업 차별화 전략, 또 판매, 운영 관리, 인사 조직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걸 내가 알고 창업을 했으면 실패를 안 했을 텐데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좀 창업 교육에서의 유사성이 다수 있는데 또 뒤에 끝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번 실패해 보신 분들이 본인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교육 내용을 듣는다면 조금 더 본인의 실패 사례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교육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소그룹 단위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배우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두 번째 세션에 우리 임 교수님, 그다음에 김 전문위원님, 배 교수님 일단 발표 및 토론하신 거 박수로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자, 토론자 좀 그 플로어로 좀 올라오셔 주시죠. 그 시간상 뭐 잠깐 브레이크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은 오늘 전체 행사가 가능한
4시 40분경까지 끝내는 게 또 저 좌장으로서 맡은 또 역할이다 보니 지금 시간에 좀 쫓기듯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시간을 잘 맞춰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잘 지켜주시라고 보여주시고, 그래야 이제 뭐 5분 또는 10분 정도 플로우에서 또 나오는 질문도 저희가 또 한두 가지 이상 받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ESG와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주점을 둬서 연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발표는 충북대학교 김승철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현업이신데요. 얼마 전까지 교사하신 거 맞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교사를 하셨던 플래니의 조대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뭐 저희 재단 연구를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 분이신데요. 예, 숙명여대의 한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승철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없어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ESG와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와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본 연구와 관련돼서는 저 혼자 하지 않았고 우리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다 오지는 못하셨고, 우리 남승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승환 회장님과 우리 그리고 이창준 선생님, 김경임 선생님 세 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예, 이선영 대표님도 같이 오셨고요. 예. 저희 총 6분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무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무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이제 이선영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 카톡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본인의 사진을 한 300장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신 분이다. 저는 사진 한 장 올리기도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건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저걸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끝까지 고수하신 걸 보면서 역시 기업가 정신이 충분하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최강 논문팀이다라는 이 명을 우리 남승환 회장님께서 명명을 하셨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SUS를 넘어서 우리가 세계 최강 논문팀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특히나 우리 남승환 우리 회장님과 이선영 대표께서 한 500% 차이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에이스가 모여있는 세계 최강의 논문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비고 채우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끝나는 15분까지도 많은 것들을 비고 채우는 시간들일 텐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댁에 가서 돌아보시면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15분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SG 교육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조그만 점에서 출발하는 오늘 저희 연구진들의 발표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에게 딱 3분 동안 3일 동안 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헬렌 켈러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15분 동안 5가지의 감각을 집중해서 든다 그러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5분이고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참여형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3배의 빠른 속도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벤처 창업 연구에 우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승한, 이종현 두 분으로 검색하시면 논문을 바로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ESG라는 것이 정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왜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찌됐든 인간들이 이제 겸손함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간의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정에 대한 결핍들이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삶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ESG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의 지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실천적 대안으로서 ESG에 대한 실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ESG와 기업가 정신의 접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학에 초중고에 제시하고 이거를 극복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ESG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유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로 확장되면서 올바른 개념을 갖춘 청소년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이 기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사진들은 우리 이제 연구진이신 김경민 선생님과 이종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많은 선행 연구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론적 고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철학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기업들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ESG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20여 명의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델파이를 한 결과 초중고생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ESG 관련 변수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윤리적 공정성,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접목, 이런 6가지의 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에 대한 컨텐츠에 적용했고 실제적으로 접목한 실행한 교육 실행에 대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인식하고 이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6개 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적 수치로 환산할 수 있으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속임수와 사기 없이 우리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2020년 교육 과정 개정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AI 교육에 대한 것들은 무척 강조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그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도덕성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면서 우리에게 사회적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이 더욱시 중요시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초중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창의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인과관계성에 대한 것들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 정권에서도 현 정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초중고 현장에서 비즈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초중고 선생님께서 이 활동들을 이어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번째 변수로 ESG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접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들은 유럽 31개국의 조사 대상국의 3분의 2 정도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타까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설을 설정하게 됐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6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ESG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가설을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가설을 설정했고 각각의 세부에 대한 가정들을 보시는 것처럼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제 글씨인데요. 정말 그간의 스트레스도 많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간의 학생들에게 맨날 피드백하는데
뭐 저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욕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열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그 섬수시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못하면 매일 막 이게 뭐 쫑코를 주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어찌됐든 우리가 최초의 연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까 이성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왜 참여했을까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제가 뭐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거의 매주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최초의 연구 모델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출발했습니다. 저도 좀 실무에 있었지만 현학적인 자세로 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시 토론하고 공동 연구진들이 뭐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연구 모델을 3회, 4회, 5회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설문지까지 설계하고 이거를 검증을 했는데 가설까지 세우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인 분석도 나오고 실효성 검증도 나오고 해결 분석도 나오고 모든 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 조절 효과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검사 결과를 마칠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이걸 받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4시간 밤을 새우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저희들 노트북에 쌓인 거는 1기가의 자료가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찰했던 것들은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나온 것들에 대한 T테스트부터 시작하자라는 출발으로 해서 이 가설이 다시 도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2개의 연구 결과를 모집했고 이거는 이제 벤처 창업 연구에 제가 실었고 두 번째 연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기업가정신 연구가 연구재단에 등재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실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 분의 그 리뷰어께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걸 다 반영해서 안성도 있는 논문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초중고생 1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했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좀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한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과 또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업 선호도에 대한 진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설문을 개발하면서 그간에 이제 다양한 피드백들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신뢰성 검증에 있어서는 0.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신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각 초중고별로 제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는 우리 이종현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를 맡으셔가지고 체계적인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과 학습 지도안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 맞는 눈높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슬라이드 장표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교육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됐고 중등 ESG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김경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것들이 정말 꼼꼼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학 교수님들이 아마도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민 선생님께서는 만화까지 그려가면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교육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혼을 심어서 우리가 연구했다는 부분, 동영상에 대한 부분, 신문 기사에 대한 부분들, 뭐 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고등학교인 이창수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꼼꼼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적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ESG에 대한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저희가 제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중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ESG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중고에서 비중이 됐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했다는 것들이 각 학교별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활동주와 지도안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가설과 맞도록 초중고에서 ESG와 관련된 6개 핵심 영역에 대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가설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됐고,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높았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ESG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학생들의 참여형 학습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습의 몰입으로 이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검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기각이 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많은 의견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민 선생님께서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틀에 책을 한 권 읽고 세미나 뭐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어쩌면 이제 참여형 것들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 많은 현학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학생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다 유의성이 나왔는데 보니까만 유의성이 안 나와가지고 뭐 전주에 내려가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자체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수 부장님께서 했던 고등학교와 관련된 ESG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6개 변수에 있어가지고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는 결과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ESG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컨텐츠 보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영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약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준다 그러면 초중고 현장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들이 학습의 효과로 더 제고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ESG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초중고 대 실무자와 같이 했다는 것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유일무이하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진로 교사들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ESG 경험을 통해 가지고 유년기 시절부터 뭔가 행복한 미래 사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ESG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ESG 경험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취업하는 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미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실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자가 중심돼서 한 게 아니라 학생과 교수자가 이 교육을 만들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매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이미 15년부터 비즈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학습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런 결과들이 종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전국 청소년 기업 정신교육회 한 1,500명의 그 교사분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기업정신과 재단에서도 이런 그 비즈쿨 담당 교수들에게 이런 것들을 학살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PDF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가 재단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걸 제공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작은 연구들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나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ESG 정신교육에 대한 것들이 초중고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앞서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대학 교육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에서 저거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뭐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에 15년을 버티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으로 좀 활성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샘플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들에 대한 한계점과 끝으로 이게 이제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샘플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탐색적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추후에는 보다 더 견고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출발할 때는 정말 큰 의지를 결의를 가지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탐색 연구로 끝나가지고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고향인데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잡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 준화시라는 건데, 준화를 가지고 잡는 거는 이 상어를 잡습니다. 그리고 간제비를 잡고, 그 다음에 통발로 잡는 거는 문어나 우럭을 잡습니다. 근데 문어가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개가 있기 때문에 개를 잡아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문어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이의 할아버지, 선조 할아버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시행착오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본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그물이 구멍이 크면 작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양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했지만 향후에는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과 양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한 믹스된 메스롤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말로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간에 나온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결과가 창의성이 나온 게 아닌가. 그간에 우리 천고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15년 동안 비즈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자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입니다. 대본감인데요. 이 감을 가지고 제가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정신없이 15분 동안 제 발표를 드렸어서 감이 떨어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승철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업에 동시에 또 교사 경험을 갖고 계신 조대범 대표님의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건너뛰고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한 10년 가까이 기업가 정신 교육하고 창업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요즘에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오히려 그걸 조금 넘어서 기업가 정신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을 기업가 정신을 어떤 쓸모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이 이제 요즘에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ESG와 함께 이제 접목을 시켜보려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초중고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시고 효과성까지 검증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되게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계속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제 의견을 조금 보태서 드리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셔갖고 만들어 주신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학생들이 어떤 교육 받은 상황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관심도 또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이제 나눠주시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활용을 하실 때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연구를 하실 때는 이걸 조금 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학교 우리 결과에서도 보면 중학생들만 조금 달라진 이유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신 것처럼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연구해 주신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조금 더 활용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대범 대표님께서는 교사로서의 공감대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학생, 교사,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좀 잘 고려해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그걸 공유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큰 기여가 아니겠느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탁 겸 권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유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이고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이제 대학 교육이 제일 앞에 나왔는데 그 대학 교육을 하기 전에 이 초중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여기서 이제 ESG와 기업가 정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ESG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ESG와 기업가 정신인지 아니면 EXG 기업가 정신인지 그거에 대한 구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역 문제 해결 활동 중심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사회 및 기업 연구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제 레벨별로 좀 나눠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 지배구조 뭐 이런 그런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이제 뭐 질문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성인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의 이제 교육 과정이고 또 대학에 관련돼서 이런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고등학생들에게 약간 ESG 관련된 뭐 대학의 전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주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께서는 뭐 두 가지 질문을 일단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문제 제기성인데 ESG 교육이냐 기업가 정신 교육이냐 그게 합쳐진 ESG 기업가 정신 교육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ESG 쪽에 좀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의문 겸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초중고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의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별 좀 차별화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나 지금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발표자께서 좀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 그 선생님과 교수님 말씀 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발표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조대문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10년 동안 학교에 계셨던 이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서로 공유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학생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과 교환, 그다음에 지도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선생님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혜진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제 그 논문 리뷰어에게 늘 지적받았던 것들이 이게 ESG와 기업가 정신이냐, ESG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께서 그간의 ESG와 관련된 교육 이전에 비즈쿨이라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지금은 이제 중소벤처 그때 이제 중기청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 15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에 대한 부분과 ESG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접목하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ESG와 기업가 정신의 접목이다라고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의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정리해서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부분, 고등학교 초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레벨을 나눈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종현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기가 너무 뛰어나시고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아까 뭐 화면에 보시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종현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일반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 기업가정신 청년 연구회 워크숍을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이종현 선생님의 버금가는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교수께서 염려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학 전공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께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도 많이 초빙하시고 각각에 대한 직업의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지금 그 각각의 이제 직업별로 되시는 분들을 직업교육 그 프로그램 많이 초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했었는데 ESG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접목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우리 이제 남승환 회장님께서 시간이 저희가 아직 한 3분 남았으니까요. 좀 현장에 계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만 예, 마이크 주셨으니까 앉아도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 부가 설명만 좀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 갖고 계실 텐데 123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 표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표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교육 활동 중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교과 내에 있는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겠다는 거고, 이제 중학교는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좀 풀어헤쳐 나가겠다는 거고, 고등학교는 이제 좀 연구 중심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그 활동 중심 중점 내용이고요. 실제 그 ESG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면 별표로 이렇게 그 크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영역은 아주 조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뭐 한 10% 전후 정도 해서 이렇게 맛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중학교 가면서 점차 커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지배구조 형태가 가장 커지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짜고 한 건 아닌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워낙 그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해줄 것 같아서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교감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아직 한 4분 정도 남아가지고 좀 양해를 결례를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죠 이제? 예, 끝났습니다. 예. 자,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한테 박수로 치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 교수님 좀 남아 계시고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 크로징하는 문제도 있고 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좀 모시고 혹시 그 오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사전에 모신 세 분의 그 6분의 전문적인 토론을 좀 들었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듣다가 좀 궁금했다, 또는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좀 있으면 뭐 자유롭게 뭐 한 2분 내외로 기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서 의견 저쪽 끝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소속이 누구신지는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질문은 뭐 1분에서 2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HR 멘토스에 근무하는 우성수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산이라는 회사에 24년을 사실 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맥켄지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가지고 기업체, 대학, 고등학교에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과연 그 교육을 몇 시간을 해야 체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 대체 얼마 정도의 교육을 해야 체득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현재로서는 초중고 연구하신 김 교수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대학교는 이제 두 분한테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 현대그룹에 10년 동안 근무하다 학교로 왔는데요. 뭐 저기 소장님께서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저기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사실 그 놀랬던 것들은 뭐였냐면, 처음에 그 학교를 서강대학교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3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래 놀리냐 그랬더니 원래 75분 수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냐 그래서 그때 좀 황당했고, 그다음에 3시간 동안 서 있을 체력이 되냐라고 그래서 아니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3시간 동안 수업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액션 러닝이든 PBL을 통해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너무나 이분들이 이제 생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초중고에 대한 부분은 뭐 적절한 답변은 뒤에 계시는 뭐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김명윤 선생님들이 더 말씀은 적절할 것 같고요. 대학 교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간에 이제 다양한 대학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충북대학교로 옮기면서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참여형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목말라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하고 있냐면 니들이 직접 교수자를 모셔가지고 공문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봐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육 시간을 얼마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니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구학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24시간 교육하고 있고 지금도 막 학생들 카톡 오고 있고 밤 12시에도 교수님 피드백이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 12년 전에 대학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간의 많은 것들에 대한 대학들도 이제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든가 링크 사업이라든가 창업선도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뭐 교육도 이루어지면서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처럼 실무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간의 구애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프라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되지 않고요. 초중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뒤에 플로어에 계시는 초중고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도 실은 청소년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초중고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실은 현실적으로 좀 말씀만 드리면 교과 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특히 뭐 중학교 단계까지는 3시간 이상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이제 비교과 과목 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렇게 될 때 특히 동아리 활동으로 갈 때는 창업이라든가 지역 문제 해결과 같은 좀 더 문제 해결형으로 접목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현실적인 교과 과목 내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실은 활애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걸 좀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유튜브 참여자가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단 최용석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지역 사회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저보다는 사실 권혁기 의장님께서 더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그 지역 내에서 정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적정 수준의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만 된다면 어느 지역도 생기가 넘치고 경제적인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문제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 자체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 자체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걸 시나보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표준화보다는 적합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지금 학교가 천안이어서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천안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천안에 관심 있는 실은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실제로 천안 출신에서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역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몰입할 거나 지역의 문제에 정말로 뭐냐면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관여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좀 많아지는 것이 또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경기대학교 김정효 교수님한테는 어떤 질문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왔냐면요. 소상공인 역량이란 소상공인들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특별히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면 그것 좀 조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행동 특성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기본적인 준비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두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기본 준비 사항이라는 것은 창업가로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또 본인의 사업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는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죠.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 관리, 운영 관리 역량, 또 외부의 판로를 개척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에서 이제 모델링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좌장으로서 추가로 하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저희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땐 보통 기술 혁신형 창업을 얘기합니다. 벤처라든가 또는 뭐 이노비즈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중소상공인을 얘기하면 보통 생계형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생계형 창업자들한테도 어떤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것인지 좀 차별화시켜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생계형, 뭐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생계형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경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또 하던 일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없이 이제 하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아마 기회형 창업에서는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현대 기술을 도입해서 자신의 기업을 뭐 세련되게 성장시키는 역량이 요구된다면은 생계형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것은 당장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더불어서 그들은 한 번도 조직 관리 기술이라든지 차별화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기회형 창업과 구분되는 생계형 창업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한 분 한 분씩 이제 플로우에서 한 분, 온라인에서 두 분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끝나기 전에 질문 안 하면 좀 속상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플로우에서? 없으시면 저희가 약속한 시간 거의 다 지금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세 분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발표자분들께 박수로서 좀 발표 내용에 치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기업가 정신 연구자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신 홍길표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포럼까지 순서가 다 끝났고요. 오전에 시작해서 개막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함께해 주신 분들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마음 전달해 드리고요. 이 행사 준비를 저희 기반구축팀의 박문진 팀장께서 해주셨는데요. 박문진 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여기 함께 준비한 우리 기업가정신재단 직원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요번 기업가정신 주간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